이력 테마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은 자 봤나요? 이거 안 봤던 문제죠? 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갑이 농림사업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폐기시설의 설치를 위한 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을 살펴보던 중에 관련 처분에 대한 처분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서 일부는 처분 기준이 공표되지 않은 것으로 발견됐습니다. 해당 처분에 대한 관할이 환경부 소속 행정기관인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행정기관인지도 명확한 기준이 없었네요. 자, 이럴 때 관할에 대해서 서술하고 협조와 응원, 행정청 간의 협조와 응원, 그렇죠? 행정청 협조와 응원에 대해서 서술하고 문제 2번은 그 처분 기준, 그렇죠? 예, 서술하고 갑이 자 처분 기준의 해석을 요청하여 행정청이 처분 기준에 대한 해석이 있었으나 신청에 대한 처분이 해석된 처분 기준 또는 공표된 처분 기준과 다른 경우 위법 여부를 서술하라 이거죠. 그래서 문제부터 저장할게요. 먼저 문제 1번입니다. 1번. 이거는 마이노트에 역시 등록하면 됩니다. 마이 문제. 일단 관할이요. 자, 행정절차법상 관할에 대해 서술하시고 일단 관할. 만약에요, 행정청이요. 자,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요. 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죠? 자, 행정청이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관리하는,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관할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다? 그럼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해서 관할을 결정합니다. 협조. 행정청은요,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협조하죠? 협조하여야 합니다. 행정응원. 행정응원이 가능한 경우와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나눠서 봐야겠죠? 자, 행정응원이 가능한 경우요. 일단 행정청은요, 그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그 요청 사유가 요청 사유를 한번 확인해 보죠.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첫 번째, 뭐가 있죠? 자, 법령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 행정응원 요청해야겠죠? 두 번째요, 인원, 장비 등의 부족. 장비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예요. 3번,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요. 4번,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 통계 등 행정 자료가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요. 5번,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경우입니다. 그렇죠? 5가지. 자, 법령 등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그 다음에요, 인원, 장비 부족 등 사실상의 이유로 독자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그 다음 3번이요. 다른 행정청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그 다음 4번이요. 다른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서, 통계 등 행정자료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번이요. 다른 행정청의 응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이다. 행정응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행정응원, 자,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뭐죠? 첫째, 다른 행정청이
보다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자 명백한 이유가 있다. 자, 둘째, 행정 응원으로 인하여 고유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지장받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백한 이유가 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거부 통지요. 행정 응원을 요청받은 그 행정청은요. 자, 응원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사유를요. 응원 요청 행정청에 통지하죠. 그리고 행정 응원의 상대 행정청. 자, 행정 응원은요. 해당 직무를 직접 응원할 수 있는 행정청에 요청하고요. 자, 파견 직원 어떻게 합니까? 파견 직원 지휘 감독이랑 비용 부담 문제가 있죠. 당연히 행정 응원을 위해서 파견된 직원은요.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의 지휘 감독을 받죠.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지휘 감독을 받습니다. 다만 해당 직원의 그 복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죠. 그 행정 응원에 드는 비용은 당연히 여러분 상식적으로 행정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하겠죠. 네. 밥을 먹자고 요청한 사람의 밥값을 내듯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부담 금액이나 부담 방법 등은 자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과 응원을 하는 행정청이 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번이요. 처분 기준 설정 공표. 중요하죠, 이거. 이 사례 중요합니다. 원칙이요. 자, 행정청은 자 필요한 처분 기준을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죠. 자, 처분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재량과 관련해서 의미를 갖는 것 같죠. 자, 대상 처분이요. 자, 신청에 의한 처분과 직권에 의한 처분이 포함되죠. 신청에 의한 처분과 직권에 의한 처분에 포함됩니다. 자, 설정 공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죠. 설정 공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요, 처분 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 처분 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석 설명 요청이에요. 해석 설명 요청. 자, 행정절차법상 규정이에요. 자, 당사자 등은요. 자, 공표된 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자,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 또는 설명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만 하고요. 불응할 수도 있죠. 자, 행정절차법상 당사자 등은요. 처분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에 있어 자, 해석이나 설명 요청은 정당한 신청에 근거한 청구입니다. 따라서 상당 기간 불응 시 위법한 부작위가 되죠. 어쨌든 처분 기준에 대한 설명 요청한다. 이것은 정당한 신청에 근거한 청구죠. 이에 대해서 불응한다. 상당 기간 불응의 그런 부작위, 위법한 부작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해석과 그 설명은요. 그 선행 조치가 되어 답변과 다른 처분의 경우에 신뢰보호 원칙 위반돼서 위법한 처분이 되는 거죠. 해석 설명과 다른 처분의 경우 해석과 설명은 자 선행 조치가 되어 답변과 다른 처분의 경우 자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법한 처분이에요. 그 다음에요. 설정 공표된 처분 기준과 다른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이요. 자 처분 기준이 법규 명령인 경우 그 처분 기준이 행정 규칙인 경우 나눠서 보이죠. 자 법규 명령 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처분 기준 위반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처분 기준은 자 일반적인 견해나 대법원에 의하면요 대외적 구속력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처분 위법이죠. 그래서 처분의 위법성 정도는요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있으나 자 법원의 판결 전까지는 자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 취소할 수 있는 정도로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총리령 불령 규정된 처분 기준을 위반한 경우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처분도 위법이라고 보지만 대법원은요.
총리령 불형에 규정된 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행정규칙. 그래서 판례에 따르면 이를 위반한, 그죠? 총리령 불형을 위반한 처분은요, 그 위법이 되지 않겠죠? 근데 처분 기준이 행정규칙인 경우, 자, 당연히 법규적 효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처분 기준이 규정된 경우, 자, 이때는 그 처분 기준을 위반한 처분도 위법이 아닙니다. 위법이 되지 않죠. 단, 문제가 되는 게, 자, 법규적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으로 처분 기준이 규정됐다? 이를 위반했어. 그럼 법규명령과 동일하게 위법이 됩니다. 그러면 법규적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이란 것은, 자,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실질적 내용이 법규적 내용으로 되어 있는 규범이죠. 일반적으로 상위 법령 수권에 의해서 제정되고, 자,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상위 법령을 보호하는 성질의 규범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한 처분은 법규명령과 동일하게 위법이 되고요. 그 다음이요. 자, 처분 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자,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받게 되죠. 자,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기준을 위반한 처분은 평등 원칙이나 신뢰 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리 잘 하시고요. 이거는 나올 수 있다. 자, 이유 제시하자. 자, 이유 제시 의의와 이유 제시. 자, 행정 절차론이요. 자, 이유 제시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나왔다. 2018년. 네, 2018년 나왔고 작년에는 안 나왔고. 그래서 2018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2년마다 워낙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혹시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자, 그래서 문제부터 읽을게요. 자, A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갑에게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2개월 면허정지 처분. 그런데 면허정지 처분서에는요, 처분의 사유가 누락되었네요. 자,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취지와 본사안의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그 다음 치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40점. 자, 이유제시 의의와 취지, 그 다음 대상 처분, 그 다음에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 검토하라 이거죠. 면허정지 처분의 사유가 누락되어 있다. 그죠?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취지와 본사안이 이유제시 생략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그다음 치유에 대해서 서술하라 이거죠. 그러면 자, 이유제시 의의와 취지요. 이유제시란 건 뭡니까? 취지요. 이유제시를 하면 행정청이 자, 처분을 함에 있어. 자,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이는 자, 행정청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정 결정에 대한 자, 사실적 근거와 법 해석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자, 행정의 자, 신중성과 공정성, 그다음에 행정의 자기 검열, 재량의 통제로서의 기능을 갖는 거예요. 또한 상대방에게 행정에 대한 쟁송제기에 편히 제공할 수 있고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능을 갖죠. 따라서 이 개념은 확실하게 이유 제시를 함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죠? 조금 디테일하게 행정청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정 결정에 대한 사실적 근거와 법 해석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신중성과 공정성, 행정의 자기 검열, 또 재량의 통제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이고요. 또한 자, 상대방에게는요, 행정의 쟁송 제기의 편의를 제공하죠.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능도 갖는다. 그래서 이유 제시의 그 대상 처분이요. 그래서 원칙, 자, 수익적 처분과 침익적
처분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생략 사유예요. 자, 첫째 나와 있네요, 그죠? 생략 사유예요. 자, 신청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다음 둘째, 신청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의 경우. 그 다음에 단순 뭐죠?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경우예요. 자, 그 다음 긴급을 요하는 경우죠. 이때는 이유 제시 생략 가능하죠. 근데 지금 2와 3의 경우, 써 있죠? 2와 3의 경우에는 그 처분 후에 당사자가 요청한다?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자, 사안의 경우 볼게요. 사안의 경우. 지금 사안은 지금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서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처분 사유를 누락한 면허정지 처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죠? 그 위법의 정도는 하자에 대한 통설과 판례, 하자의 정도에 대한 통설과 판례, 중대 명백설 의거할 때 처분 사유 누락의 하자는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그러면 이유 제시 하자 치유는요? 그 치유 시기가 언제예요? 일반적으로 이유 제시 하자 치유 가능성 인정합니다. 그죠? 다만 그 시점이 문제됩니다. 시점.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 치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이유 제시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행정의 상대방에게 그죠? 쟁송 제기 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쟁송 제기 전에 행정 쟁송 제기 전에 한해서 치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취지가 상대방에게 쟁송 제기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면 당연히 쟁송 제기 후에는 제기할 수 없겠죠. 하자의 치유가 인정될 수 없겠죠. 즉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 행정 쟁송 제기 전에 하나여 치유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마이 문제 저장해 놓을게요. 요 클릭해 놓으면 여러분들 개인 계정에 문제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꼭 보셔야 될 사례들이 쌓여요. 자, 그 다음 행정청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 불복 절차. 지금요 과태료 부과 같은 경우는요 질서 위반 행위에서 2016년 불복 절차가요 2016년도에 나왔어요. 과태료. 그러면 올해가 2020년이죠. 4년 전에 나왔어요. 4년 전에. 올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과태료? 그래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 불복 절차 이거 반드시 여러분 마이 문제에 저장해 놔야 됩니다. 꼭 다시 보셔야 돼요. 꼭 다시 보세요 이거. 그래서 이의제기요. 이의제기가 있고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 자, 법원에 통보요. 이의제기. 과태료에 대해 부과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상 그죠? 그 불복 절차. 그죠? 자, 이의제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요. 기간. 여러분, 제가 갑자기 과태료 불복 절차하니까 제가 지금 과태료를 하나 받았네요. 지금 사무실에 지금 관악경찰서에서 과태료가 하나 날라왔습니다. 네, 제가 과태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갑자기 과태료가 확 짜증나네요. 지금. 네. 3만원짜리네요. 이상합니다. 속도 위반이 있네요. 속도 위반. 50km인데 저 같은 경우가 속도 제한 50인데 제가 61로 달렸습니다. 11km 초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내겠습니다. 자, 10월 며칠까지 내려하는데 꼭 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자,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이의제기를 해야 되겠다. 그럼 이의제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지 제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과태료 지금 고지서에. 질서 위반 행위규제법. 의견 제출하라 이런 내용 있네요. 그래서 경찰청 교통민원 딱 사이트도 있고요. 그래서 과태료 감경. 자, 20% 감경, 50% 감경 이렇게 써 있긴 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의제기 기간이요. 자,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자, 그 효과요. 다시 기간이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해당 행정청에 서면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그 효과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요. 그 효력 상실이요. 철회. 당사자는요. 행정청으로부터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의제기 처리할 수 있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법원 통보요. 법원의 행위 통보.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2주입니다. 2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요. 첨부해서 관할 법원에 통보하죠. 다만 어느 한에 다음 같은 경우, 그죠? 그러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법원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의제기를 어떻게 했어요? 처리한 경우. 처리할 수 있다 그랬죠? 행정청으로부터 통지를 받기 전에 이의제기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의제기 처리했어? 그러면 행정청은요. 그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 다음 당사자가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서 과태료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이의제기 이유가 있어서 과태료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원에 통보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법원에 통보, 이의제기. 그 다음 행정청은요.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그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서 다수인에게 과태료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럼 다수인에게 과태료 부과할 필요가 있다?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실을요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 16년도에 나왔지만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워낙 중요한 거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분 질서위반행위 성립이라든가 자동차 그 관련 과태료 있죠? 그 부분이랑 그 다음에 과태료 이제 불복 절차 했죠. 근데 이제 징수 절차나 이제 부과 절차 이런 것들 살펴보셔야 됩니다. 책으로. 그 다음에요.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이요. 중요하죠? 역시 이것도 매우 출제 유력한 그 포인트입니다. 이것도 마이 문제에 등록해 놓으시면 좋아요.
단체 소송. 단체 소송 대상이요. 그 다음에 전속 관할, 그 다음에 소송 대리인 선임, 소송 허가 신청, 소송 허가 요건, 확정 판결의 효력, 민사소송법 적용 등입니다. 그 다음에 자 단체 소송 대상은요. 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 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죠. 일단 단체 소송은요. 일단 그 개인정보 처리자가 자 집단 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 분쟁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에 그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예, 그게 단체 소송이에요. 근데 그 단체가 소속 단체는요. 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 단체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 단체로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근데 이제 우선 소비자 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춘 단체라고 함은 일단 자 대상 2개. 자 첫째요. 정관에 따라 자 상시적으로 정보 주체의 자 권익 증진을 위한 자,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 단체의 정회원 수가 1,000명 이상일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소비자 기본법 등록 후에 3년 경과한 단체요. 3년 정도 경과한 단체. 그다음 2번이요. 비영리 단체로서의 요건. 첫째, 법률상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자 100명 이상의 정보 주체 단체 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그렇죠? 둘째, 정관의 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자 명시한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자 활동 실적을 갖춘 단체. 등이 요거 됩니다. 그 다음에요.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 5,000명 이상이죠. 그 다음에 중앙 행정 기관에 등록된 단체일 것. 이런 요건이 필요해요. 그 다음 전속 관할입니다. 전속 관할. 일단 단체 소송의 소는요. 자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이겠죠. 그리고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다? 그럼 주된 영업 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에 관할에 전속합니다. 그 다음 소송 대리인 선임이죠. 자, 단체 소송 원고는요.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소송 대리인 선임하여야 하고요. 소송 허가 신청. 자, 신청이요. 단체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요. 소장과 함께 자, 그 소송허가 신청서를 법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그 소송허가 신청서에는요. 당연히 원고 및 소송 대리인, 그다음 피고, 그다음 정보 주체의 침해된 권리 내용 등이 그 기재되어 있어야 돼요. 그다음 소송허가 신청서는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합니다. 일단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서 자 우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 단체로서 그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 주체의 권익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한 단체이거나 단체의 정의원 수가 1,000명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소비자기본법 29조에 따라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단체는요. 예. 요런 내용들을 소명하라 이겁니다. 지금. 그 다음이요. 개인정보 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자료를 첨부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소비자 단체로서의 너희들의 단체 요건
그 다음에 비영리단체로서의 요건, 이런 것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요. 그 다음 개인정보 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 소송 허가 요건 등이요. 네. 언제 단체 소송을 허가하냐면요. 자, 개인정보 처리자가 그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송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 흠결이 없어야 돼요. 이때 하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 결과 수락하지 아니해야 되고, 혹은 소송 허가 신청서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어야 단체 소송 허가됩니다. 단체 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단체 소송, 자, 확정 판결이요. 만약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됐어? 그러면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해서 기각한다? 그러면은 다른 그 단체 소송은, 그 단체는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겠죠?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확정 판결 효력 같은 예외겠죠? 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거나, 둘째, 기각 판결이 원고의 고의에 의한 것이 밝혀졌다? 그럴 경우에는 뭐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단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민사소송법 적용이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사소송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단체 소송이 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 보전 처분할 수 있고요. 단체 소송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단체 소송 엄청 중요하진 않는데 개인정보법에서 그 외에 나올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자, 민간정보 처리 제한, 그리고 고유식별 처리 제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이거 나오잖아요. 네, 요거는 꼭 알맹이처럼 저장하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제한, 이거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보 유출되었을 때 정보 처리자의 조치, 이런 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정리해야겠죠? 그 다음에 자, 행정지도죠. 자, 행정지도. 이거는 자, 법적 근거, 행정지도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권고나 그 권고 등의 법적 성질, 그 다음에 불복 구제 수단, 그죠? 그러면 행정쟁송, 헌법소원, 손해정보 등 나온다는 거죠. 이건 저번에 어제 봤죠.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지도와 권익구제,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에서 중요하죠. 그래도 핵심 필수 여러분들 정리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것도 정리. 근데 지금 권고 등의 법적 성질부터 볼게요. 지금 여기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코로나 퍼졌잖아요, 그죠? 행정청으로부터 노래방에 대한 휴업 권고를 받았는데, 그 권고에 대한 문서 송달 받았는데 이에 대한 사전 통지 등이 전혀 없었다. 사전 통지 쟁점일 수 있네. 사전 통지, 그죠? 말씀드린 대로 사전 통지는 2017년도에 나오고 안 나왔습니다. 사전 통지. 즉 권고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자, 이러한 행정청의 권고나 권장 등의 행정 작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 또 행정절차법의 원칙과 방식, 그 다음에 자, 휴업 권장에 대한 불복과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청을 받았다? 받았을 경우에 대한 불복이나 구제에 대해 서술하라. 이거거든요. 자, 그래요. 그러면 자, 문제 1번 권고 등의 법적 성질, 이거 행정지도입니다. 자, 행정청의 권고나 권장, 촉구 이런 거요. 행정 주체가 뭐 하는 거예요? 일정한 행정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자,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 또는 동의하에 일정한 행정 질서 형성을 유도하거나 희망을 표시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죠. 네,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지도에 해당합니다. 개념이요. 자,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자,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 필요성 여부요.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 자, 조직법적 근거 필요하죠. 즉 조직법상 권한 범위 내에서, 그죠? 만 가능하고 행정청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초과하면 안 되고요. 작용법적 근거요. 행정지도는 성질상 비권력적, 임의적 작용이죠. 그러니까 작용법적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지만 최근 입법에서 행정지도에 작용법적 근거를 두는 경우가 증대되고 있는 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행정지도의 원칙, 방식이요. 여러분들 행정지도 원칙, 그 행정지도의 방식, 요거는 꼭 좀 기억하셔야겠죠. 의견 제출, 그 다음에 다수인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딱 원칙이에요. 행정지도 원칙. 행정지도는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요. 행정지도의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다음 행정기관은요,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의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이익한 조치 금지 원칙이죠.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불이익한 조치를 하게 되면 부당결과 금지 원칙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죠. 네,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런 사례도 있죠. 그래서 행정지도의 원칙 꼭 기억하세요. 그다음 행정지도의 방식이요. 자, 첫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 밝히라 이거죠. 둘째,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졌어. 그럼 상대방이 자, 지금 서면의 교부, 예를 들어서 행정지도 말로 이루어진 경우 상대방이 제1항의 내용, 즉 그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와 그 내용과 신분 밝히는 그 내용을 적은 그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자,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의견 제출이요. 자,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지도의 방식, 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할 수 있죠.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요. 행정기관이 자, 같은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라는 경우에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지도의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 2번. 자, 휴업 건장에 대한 불복과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 처분 받았어? 자, 행정 원칙에 반하죠. 그죠? 불복이나 구제에 대해서 서술하시 이겁니다. 자, 우선 행정쟁송.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처분성이 결여됩니다. 그래서 항고쟁송 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적 견해이며 판례의 태도. 그죠?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요, 행정지도는요, 권고내직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국민이나 주민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지만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볼 수 없다고 보는 게 원칙이죠. 네. 다만 자, 행정지도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처분성 인정한 판례도 있어요. 판례. 예를 들어서 그 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 권고 조치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사용 권장행위, 이때는 자, 행정지도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처분성 인정을 했습니다. 항고 쟁송 대상의 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요,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어? 그러면 그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죠? 자,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하면요,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한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자, 행정청에 의한 불이익 조치는 위법을 면하지 못하죠. 그래서 항고쟁송을 통한 구제 가능합니다. 헌법소원 당연히 요건을 충족한다? 자, 행정지도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죠? 현재 헌법재판소 결정 내에서 교육인적 자원부 장관의 대학 총장들에 대한 학칙 시정 요구 사건이요. 네, 그래서 행정지도 일종이지만 자, 단순한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서 규제적,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게 되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전보요. 자,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에요. 일단
행정지도의 그 임의성 때문에 자, 행정지도에 따를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 상대방에게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형성될 수 없어서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자, 행정지도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강제성이 있다. 그런 경우라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정지도는요. 위법이 될 것이고요. 권력적 사실 행위라고 보아야 될 겁니다. 또한 자, 잘못된 지식이나 미흡한 기술 등을 제공하거나 상대방에게 잘못된 임의적 행위를 하도록 유발시키거나 자, 불축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자, 이럴 때는요. 어떤 뭐랄까요?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서 배상 책임을 인정하여야겠죠. 손실보상도요. 원칙적으로는 자,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대해서 응락, 자, 협력에 의하여 불이익을 수인한 것이 되어서 그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권 부인되죠. 그러나 행정조태의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행정지도가 권력 행사에 준하며 상대방에게 특별히 희생을 이루어졌다면 손실보상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입장도 있다. 어쨌든 중요하다. 요즘 또 그 코로나 사태를 반영한 사례이다. 그래서 사전 통지 등이 없었고 문제는 근데 사전 통지에 대한 문제는 껴있지 않지만 얼마든지 사전 통지 문제 사례를 껴가지고 그 절차적 하자의 독점적 위법성 여부까지 끌어낼 수 있는 문제다. 네, 그렇습니다. 검토해야겠죠. 행정절차법상의 대표자, 여러분, 행정절차법상의 대표자. 이거는 글쎄요. 당사자 중요하네 이것도. 네, 중요하네요. 왜냐면 이것도 나올 만해요. 이건 이제 여러분 살펴보셔야 되고요. 대표자. 일단 대표자 선정이요. 다수의 당사자 등이 공동으로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 대표자 선정할 수 있죠. 이 경우 지체없이 사실을 행정청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선정 권고와 직접 선정이요. 그렇죠? 행정청이 당사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서 행정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그럼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 3인 이내에 대표자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 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 선정할 수 있죠. 그 대표자 행위 범위 효력이요. 자, 대표자는요, 각각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 등을 위하여 자, 행정 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죠. 다만 행정 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다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 행위는 모든 당사자 등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른 당사자요. 다른 당사자 등은요,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대표자를 통해서만 행정 절차에 관한 행위가 가능합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 절차 봤죠? 이것도 어떤 문제니까 질서 위반 행위 넘어가고요. 그 다음 공공기관 자, 정보공개법률상 공개 절차 정보공개 절차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이거 40점짜리 나왔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나올 수 있어요. 목차 보시면 돼요. 정보공개에 대한 청구 방법 공개 여부의 결정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잠깐 끊었다가 다음 영상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